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1번은 그런 경험치를 가진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거가 유방 초음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정상 조직하고 병변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혹인가? 아닌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그래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게 이건 혹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건 진짜 혹이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 좀 몇 년이 걸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방 초음파는 뭐 제가 그렇게 뭐 되게 대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래 본 사람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게 조금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어느 정도 초음파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도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던 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이제 혹이라는 거를 진단을 했을 때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또 똑같은 걸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옛날 검사 사진이 없을 때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똑같은 혹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몇 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내가 봤던 거가 늘 약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또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보는 거에 대한 영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 정도 이상 되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초음파를 보더라도 누구보다 빠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저는 제 검사에 대해서 100% 자신감이 있진 않습니다. 신이 아니고 나도 놓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보는 거, 그 순간순간 이제 환자분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는 하루에 초음파를 보는 개수가 되게 작아요. 예약을 해서 하고 있고 환자 한 분당 30분 정도의 시간을 늘 할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작지만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집중해서 하려면 좀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전 늘 이제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하는 거가 전부 다 영상 장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영상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계속해 가는 분야죠. 특히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과 지금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기계들 정말 눈이 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AI까지 접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진단율을 높이는데 완전히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1번은 그런 경험치를 가진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거가 가장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기계 따라 정말로 차이가 나요. 저도 이제 뭐 페이 닥터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의사였을 때는 제가 기계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더 잘 볼 수 있음에도 못 봤을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는 선택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시고 또 기계가 가장 최신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아가시는 게 진단율을 높이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면 2년 안에 자란다. 이런 전제하에 추적 검사에 그런 룰이 생긴 거거든요. 치밀 유방을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이제 촬영하고 초음파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유방 촬영에서 되게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 덩어리로 보여요. 너무 작은 미세한 석회가 있을 때는 사실 가려지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에서 뭔가 석회를 좀 더 잘 진단하고 싶다, 뭐 자세하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1번 유방 촬영 기기가 좋아야 되고요. 방사선사 선생님이 잘 찍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눌러서 잘 찍어서 석회가 잘 보이도록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모니터를 사용해야 돼요. 석회가 있어도 안 보이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춰져 있던 것을 잘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신 분들일수록 촬영 기기가 좋아야 되고 방사선사 선생님도 잘 찍어야 되고 모니터도 좋아야 하고 잘 보는 선생님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미세석회를 잘 진단할 수 있고요. 치밀 유방이신 분들의 초음파를 보면 유선 조직이 되게 두껍거나 굉장히 이제 빡빡해서
보기 어려운 유방일 때가 많습니다. 그 초음파를 되게 많이 본 사람일수록 그런 초음파를 많이 보셨겠죠. 치밀 유방이신 분들도.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보는 것과 경험이 별로 없는 선생님이 보는 거에 초음파 결론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병변을 이제 디텍션하는 능력, 병변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병변을 찾았어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는 혹이 예쁘니까 추적 검사합시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거는 조금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조직 검사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해석에서 이제 두 번째 차이, 경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암을 많이 진단하시고 초음파 소견과 이제 암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를 많이 보신 선생님일수록 미세한 변화들을 잘 캐치해내시는 건 거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신 분일수록 기계가 좋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초음파를 봐서 병변을 발견했을 때 저도 이제 예쁘게 보여요, 착해 보여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주로 혹의 크기가 좀 작고 그래서 1cm 미만의 크기이면서 혹의 모양이 동글동글해요. 그러면서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혹일 때 우리가 예쁘다, 착한 혹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착한 혹인 것 같다,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혹들은 암의 가능성이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닐 가능성이 98% 이상인 거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혹이다 이 말이고, 이런 혹들은 저희가 한 2, 3년 정도 관찰을 해서 크기가 커지는지 봅니다. 암의 가능성이 2% 미만이라도 2%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혹이 커지는지 또는 모양이 좀 삐쭉삐쭉해지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면 2년 안에 자란다, 이런 전제하에 추적 검사에 그런 룰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2% 미만으로 낮은 아이들,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크기가 작고 모양이 굉장히 경계가 분명하고 좋은 아이들을 우리가 예쁜 혹이다, 착한 혹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2년간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나쁜 혹은 크기가 크고 색깔이 좀 약간 굉장히 어두워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어둡고 경계가 굉장히 삐쭉삐쭉하죠. 주변으로 막 뻗쳐나가고 주변 조직을 막 이렇게 휘말고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왜곡,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져지셔서 많이 오시고요. 그런 거는 이제 모양이 나빠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고, 모양이 나쁜 혹들은 암의 가능성이 2%가 무조건 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혹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병변이잖아요. 원래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없어야 되는 덩어리 같은 거가 생긴 거가 이제 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요새는 혹 말고도 논메스 리즌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이 아닌 병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병변 중에서도 암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메스 리즌, 혹이 아닌 이런 병변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에서 또 암을 잘 진단해내는 게 경험이 많은 의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잘 봐야 하는 건 거죠. 혹이 아니라도 병변이 생길 수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좀 잘 보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제 석회든 혹이든 우리가 암의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거를 평가하는 게 저희의 일이잖아요. 암의 가능성이 2%보다 낮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2년간 관찰합니다. 뭐 3년 정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봤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커진다, 삐쭉삐쭉하게 못생겨졌다, 뭐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면 얘들은 암의 가능성이 2% 미만이던 게 높아지는 거예요. 2%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분류에 들어가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 3년을 봤어요. 6개월 동안. 그랬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암의 가능성은 거의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류가 암의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좀 더 느슨하게 봐도 되는 거죠. 1, 2년에 한 번씩 보면서 변화가 없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미세석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미세석회는 사실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애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암이라도 연기암이 많기 때문에 확확 자라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그런 특징까지 좀 감안한다면 조금 더 오래 추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5년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전에 하신 사진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조직 검사 하신 게 있으면 결과지를 좀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약을 잡는데, 옛날 검사에서 커졌냐 똑같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커지게 되면 암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 안 커지게 되면 암의 가능성이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하고 검사를 조금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을 조금 꾸준히 다니는 게 이제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페이닥터로 근무를 할 때는 사실 환자분들을 대면해서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이분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검사만 했단 말이죠. 제가 개원을 해서 환자분을 직접 만나고 검사를 하니까 검사를 할 때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유방 초음파를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은 좋은 기계 물론 필요하죠. 잘 보는 선생님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거가 환자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어떤 증상을 가지셨는지, 뭐 과거력에 뭐가 있는지, 지금 불편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 여러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검사를 잘한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이 나에게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수 있는, 나의 불편감을 잘 들어주시고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1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선생님이 검사도 잘하시고 기계도 좋으면 이제 베스트죠. 첫 번째는 이제 유방암이라는 거가 여성 호르몬과 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다, 준비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호르몬제를 먹고 있다, 또는 피임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피임과 관계된 기구 같은 것들을 넣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궁 근종이 있다, 난소에 혹이 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약간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증상과 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 이분이 호르몬과 관계된 병들이 좀 생기시는 분이네 라는 약간 감을 갖고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궁금한 게 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나 유방에 아팠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 나 뭐 만져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병원에 오시면 다 까먹어요. 얘기를 많이 못 하시죠.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아, 그 얘기 하고 올 걸, 이런 후회가 나중에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휴대폰에 요새 이렇게 메모장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적어 주셨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잊지 말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생활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뭐 통증을 줄이느냐, 유방암 건강에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조금 말해드리고 있는 편이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이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간에 저는 물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